달과 안개의 나라, 작자 미상. 여느 날들과 다름없이 눈부신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였습니다. 혼자 가면 위험하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번 주의를 받았지만 오늘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며 울창한 숲을 향해 달려가는 작은 꼬마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또래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곱씹어 생각하며 숲의 한가운데를 향해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습니다. 휴, 애들이 그랬어. 이 숲속에 들어오면 내가 원하는 곳이 어디든 언제로든 갈 수 있다고. 그러면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송골거리며 맺힌 땀방울이 뺨을 타고 떨어지는 것이 느껴질 무렵 소녀는 처음 숲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어느샌가 자욱한 안개가 주변을 가득 뒤덮어버려서 조금 전에 지나온 길이 어떤 방향인지조차 가늠하기 힘든 정도였습니다. 이상하다. 너무 늦지 않게 잠깐 갔다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여긴 어디지? 소년이 자신도 모르는 새에 툭 중얼거린 혼잣말에는 겁먹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로부터 요정들이 살고 있다고 여겨지던 숲이었기에 어쩌면 이 새하얗고 반짝거리는 짙은 안개는 요정의 장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겠죠. 그러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피어오르는 안개는 결국 한 치 앞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를 온통 뒤덮어버렸습니다. 어딜 보아도 흐릿하게 춤추는 안개만이 가득했기에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불안함이 담긴 발걸음을 억지로 떼는 듯 천천히 소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를 헤치고 얼마나 걸었을까요? 점차 안개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쳐 들어오는 듯 싶더니 어느샌가 소녀는 드넓고 푸르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와, 저게 바로 바다구나. 엄마가 저런 바닷가 근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셨지. 우리 엄마가 나만 할 때는 저 모래사장 위에서 뛰어노셨을 거야. 내륙 한가운데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자라난 소녀는 난생 처음 느끼는 바다 내음을 힘껏 들이마셨습니다. 시큰거리는 짠맛과 바위에 철썩거리며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소년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숲에서 갑자기 바다로 올 수 있었던 걸까? 바닷바람을 맞으며 해변에 앉아있던 소녀는 문득 머리를 스치는 의문에 표정을 찡그렸습니다. 분명히 소년이 출발했던 장소로부터 바다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었고 반나절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은 절대 아니었기 때문이겠지요.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우리 엄마를 만나러 갈 테야. 여기서 멈출 순 없어. 잠시 고민에 빠졌던 소녀는 씩 미소를 지으며 툴툴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눈앞에 펼쳐진 백사장을 따라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또다시 흰 안개가 스멀거리며 소년의 시야를 뒤덮었습니다. 서서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얗게 흐려지더니 오로지 도화지와 같은 풍경만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소년은 큰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광활하고 텅 빈 장소에 혼자 있다는 것이 실감난 탓인지 불안한 마음을 쫓아보려고 했던 것이겠지요. 너 참 노래를 못 부르는구나. 노랫소리 사이로 투명하게 울리는 듯한 작은 목소리가 소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낮아빠진 소년의 곁에 작게 반짝이는 무언가가 뭉쳐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놀라게 한 것이 미안한 듯 소년 근처를 빙글거리며 느긋하게 돌면서 목소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안. 사실은 처음부터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 정말 오랜만에 여길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신기했거든. 너는 누구야? 나는 이 안개를 지키는 요정이야. 우리 여왕님이 특별히 부탁했거든. 자그마한 요정이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펼치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녀는 계속 앞을 향해 걸어가면서 요정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정 여왕의 힘으로 만들어진 희뿌연 안개의 이름은 바로 페스피아다라는 것과 이 안개의 힘으로 자신이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곳으로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물론 아무나 이걸 지나갈 순 없어. 나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 우리 여왕님이 허락할 리가 없으니 말이야. 아주 특별한 마법을 걸어두셨지. 페스피아다는 엄청 변덕이 심해서 장난삼아 자기를 지나가려고 하면 전혀 엉뚱한 곳으로 데려다주기도 해. 테우두인,
안개가 만들어진 환상적이면서도 허무한 공간이지. 다들 자기가 보고 싶은 허상을 보느라 영원히 길을 잃게 된다고. 하지만 정말 순수하고 착한 자들이라면 결국에는 원하는 장소로 옮겨주지. 와, 그럼 나도 우리 엄마를 만날 수 있겠네. 오호라, 너가 그렇게 착한 아이란 말이야. 키키키. 그럼 매일 늦잠도 안 자고 일찍 일어나고 우리 엄마 초상화가 담겨있는 액자도 닦고 마을 어른분들 말씀도 잘 듣고 심부름도 열심히 하는 걸. 요정과 소녀는 한참 동안 제잘거리며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갔습니다. 이윽고 두 명이 도착한 장소는 온통 시꺼먼 깊은 땅속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긴 어디야? 잠깐만, 너 분명히 엄마를 만나고 싶단 거 아니었어? 응, 맞아. 그런데 우리 엄마가 이런 땅속에 계신 거란 말이야? 아빠 말로는 아무런 고통도 없고 매일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음악이 가득한 좋은 곳에 갔다고 했는데. 소년의 대답을 들은 요정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동시에 요정의 얼굴에 두려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요정은 소년이 만나려고 했던 것이 설마 죽은 자들의 세계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겠지요. 이 바보! 여긴 모든 영혼이 모이는 종착지인 명계잖아. 밤과 어둠을 관장하는 무시무시한 죽음의 왕이 다스리는 장소라고. 이런 데로 오면 어떡해. 여긴 엄청나게 위험하단 말. 화가 난 요정의 말이 끝을 맺기도 전에 기묘하면서도 섬찟한 느낌이 그녀의 입을 닫게 했습니다. 아주 차가운 무언가가 살갗 위를 스멀거리며 지나가는 듯 소녀는 부르르 몸을 떨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존재의 압박감 때문에 차마 고개를 위로 치켜들 수조차 없었겠지만요. 이윽고 엄청나게 날카로운 향기가 마음 한가운데를 향해 곧바로 내리꽂히는 듯한 감각이 소년을 사로잡았습니다. 너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네 엄마를 되살리려고 여기 온 거냐고 묻고 계시잖아. 마찬가지로 잔뜩 겁에 질린 작은 요정이 파들거리며 작게 자신에게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날카로운 감각은 머리 위에 그 존재가 자신을 향해 질문을 던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소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가 웃는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정말이에요. 맹세해요. 간신히 작게 입을 벌려 새어나온 대답을 들은 상대방은 뭔가를 고민하는 듯이 잠시 동안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소년이 느낄 수 있던 것은 새까만 어둠과 공포, 그리고 짓눌려 버릴 듯한 압박감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샌가 후들거리던 팔다리가 진정되었다고 생각을 한 순간 소년은 그리운 추억 속에서 듣던 반가운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소년이 꿈과 같은 모험을 다녀온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을에서 사라졌다가 며칠 만에 기적적으로 돌아온 소년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소년이 요정과 함께 이상한 안개 속을 지나 세상을 떠났던 어머니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콧웃음을 쳤지요. 그 와중에 희미한 희망을 품고 소년이 했던 것처럼 숲속을 향해 걸음을 옮긴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고 정말로 원하는 장소에 도착했더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고르는 자는 소년을 제외하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소년도 착한 요정의 충고와 현명한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아니었다면 간신히 마주한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못했겠지요. 결국 신비한 안개가 있었다는 장소는 점차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되었답니다.